이 메타가 AI 쪽에 완전히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고를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온통 AI 투자를,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그 회사를 사버려요. 최근에 인수한 거는 다 사람 데려오려고 인수한 거예요. 알렉산더 왕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그 회사를 인수해 버렸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주식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AI 세상이 안 오면 얘는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선제적으로 창업자가 있어서 번 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각 시장이 10% 정도 열리기 시작했다는 AI 쪽에 투자를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분님들. 오늘은 이제 어떤 기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기업가 테슬라의 상대 수익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의도는 이제 그분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2위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런 게 있고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고, 심지어 테슬라 2배 추종하는 것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숫자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요, 제가 오늘 메타를 소개해 드릴 건데, 메타가 최근 3년 동안 63.5%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메타는 크게 속썩이는 일이 없이 그렇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최근 3년 동안 29.46%밖에 안 올랐는데, 테슬라는 좀 다르게 봐야죠. 중간에 한번 가열차게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한 게 이거니까, 그 전부터 투자한 사람은 테슬라 투자해서 돈 번 게 별로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앞날은 몰라요. 앞날은 모르고요. 모르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메타를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많이 투자 안 해요. 안 하고 온통 테슬라로 가 있고. 그럼 왜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성장주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투자가 분들의 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또 있죠. 우리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투자가 분들이 남이 사면 나도 사야 돼. 그리고 남이 사면 나도 사야 되는 데다가 또 세 번째로는 신문에 많이 나와. 언론에 우상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될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신문이 또 왜 많이 내느냐? 테슬라 투자자가 많으니까, 테슬라의 기사를 써야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또 테슬라 기사를 많이 써요. 테슬라 기사를 많이 쓰니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 기사를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니까 투자가 많아지고, 투자가 많아지니까 또 테슬라 기사를 쓰고, 이런 악순환의 루프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도 테슬라 그러면 우리 진짜 자기 펀드에 테슬라 왕창 들고 있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그러면 돈나무 언니 수익률은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돈나무 언니 관련 기사가 많아요. 그럼 또 왜 기사가 많으냐? 그 기사를 쓰면은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테슬라 투자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진짜 좋으냐? 그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날을 봐야 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희망은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근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따라와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오늘도 젠슨항이 중국에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아이작 로봇용 학습 플랫폼, 중국에 150개 기업이 지금 로봇 학습시키고 있대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3년 전에 테슬라가 지휘하고 있던 산업 내 압도적인 경쟁력을 넘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볼 때, 이제 전기차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중국이 따라와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컨센보다가 적게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적이 적게 나오고 있고, 이런 중이고, 그럼 뭐, 나머지 부분들, 오직 꿈이라는 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쪽에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어쨌든 3년 전하고 지금은 경쟁의 구도가 달라져 있다. 이거는 아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얼리 어답터 분들이죠. 기술 생태계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고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그런 분들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3년 전하고 다르네. 얘들이 그때는 압도적인 넘버원이었는데 프론티어였는데 프론터이자 메이저 플레이어였는데 이제는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은 보이네라고 톤 다운을 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러한 생각들이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남들 간다고 그리 다 가고 신문에 많이 나온다고 그리 많이 가고 이러면 투자가 잘 안 되죠, 그죠? 적정한 밸류에이션에서 적정한 성장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래서 자산으로 담고 가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너무 과도한 성장의 서사, 스토리, 레토릭이 첨가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위험하다는 게 뭐, 아이고, 테슬라가 뭐 내리겠습니까? 많이 안 내리겠죠. 근데, 아이고, 얘는 실 동안 다른 게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메타가 3년 동안 63% 올 동안 얘가 바닥권에서 박스권으로 해가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를 보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밑에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또 아유, 좀 뭐 안 좋죠, 그죠? 지금 안 좋습니다. S&P보다 훨씬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S&P 수익률을 메타는 따라가고 있고 테슬라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메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그럼 메타는 어떤 회사냐? 비즈니스 얼개를 한번 볼까요? 이제 현재 캐시카우는 여러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째 여기는 빠져 있는데 스레드도 있어요. 스레드는 옛날 트위터죠. 테슬라의 머스크가 인수한 X 그 사용자 기반까지 지금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여기 스레드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스레드는 지금 이제 트위터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 워츠앱하고 스레드 이런 쪽에 지금 광고를 붙이겠다고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부가 뭐가 있냐면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쭉 쓰고 있어요. 내리 몇 년 동안 맨 돈을 까먹고 있어요. 여기서 뭘 하냐 예전에 그 인기 있었던 메타 뭐 이런 거 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우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 안경이에요. 스마트 안경. 이걸로 내가 진짜 한번 성공해 보자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 이태리에 있는 유명 패션 브랜드죠. 프라다, 구찌 뭐 이런 거 레이반 생산하는 에실로 룩소티카 맞아요. 그 회사 지분을 3%를 이제 인수했어요. 4.8조 정도 주고 인수했고 추가 2%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콜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수를 했고, 그 왜 했냐면 요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이제 스마트 안경 하는 거고, 스마트 안경이 이제 핸드폰 다음으로 제2의 어떤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AI 사업부예요. AI 사업부인데 AI에 최근에 오픈소스 방식으로 하던 거를 폐쇄형으로 바꿀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고 최근에 뉴스의 대부분은 이 AI 관련된 뉴스예요. 이번에 슈퍼 인텔리전스 초인공지능 사업부를 하나 자회사로 신설을 했어요. 거기에 알렉산더 왕도 영입하고 오픈 AI 연구원도 2명 영입하고 애플 인공지능 사업부 대장도 영입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프로메테우스, 타이탄, 하이페리온 이 세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만 했을 때도 이 데이터 센터 크기가 얼마냐면 5기가예요. 여러분 UAE에 이번에 나라에서 만든 게 1.2기가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막 한다고 했던 그게 1기가 하면 남짓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메타가
프로메테우스 하나에 5기가라 그러니까 5기가면 엔비디아 제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냐면 600억 달러 곱하기 뭐 5로 해야 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제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연산의 양은 다를 거고 GPU 양도 다르겠지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로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이 메타가 이 AI 쪽에 완전히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고를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온통 AI 투자를 사람을 채용하는데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그 회사를 사버려요. 프레이 AI 인수한 것도 그러고 최근에 인수한 거는 다 사람 데려오려고 인수한 거예요. 알렉산더 왕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그 회사를 인수해 버렸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메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주식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AI 세상이 안 오면 얘는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선제적으로 창업자가 있어서 번 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각 시장이 10% 정도 열리기 시작했다는 AI 쪽에 투자를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비즈니스는 이제 증권사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페이스북, 인스타, 워츠앱 이런 데 이제 광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광고 들어가는 거를 얘들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광고주들이 지금까지는 광고 기획사에다가 광고를 개발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올리던 것을 최근에 나오는 메타 뉴스를 보면 AI가 스스로 광고를 고객들 기반도 뭐 스스로 파악하고 해가 최적의 광고를 최적의 시간에 제작해 가지고 탁탁 올리고 거기 클릭을 하면 바로 소비자하고 연락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AI 기반의 광고하는 거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장에서 얘네들의 지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 나올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광고 부분은 1분기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성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는 실적이 컨센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달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본업은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본업이 잘하고 있고, 두 가지의 성장의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는 그동안 적자만 죽으라고 보였던 거고, 올 가을부터 해가지고 애슐리 룩소티카하고 브랜드도 제휴해서 만든 새로운 레이반 안경, 이거를 잘 이제 출시하고, 여기 경쟁자는 샤오미도 경쟁자이고 그래요. 이게 잘 팔리게 되고, 원래는 벌써 한 150만 대 팔았대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리얼리티 사업부가 많이 지금 이 손익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도 적자야. 적자는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게 모르는 일이죠. 스마트폰처럼 제2의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 안경의 가장 큰 문제가 무게, 그 다음에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여기가 막 안경을 끼고 안경으로 눈 깜짝 해가지고 뭐 줌업하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 메일 뭐 영상을 누구한테 메일도 보내고 이 안경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터리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 줄이는 거,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또 AI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죠, 그죠? AI가 많이 발전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이거를 무게를 더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쩌면 제2의 스마트폰처럼 전 세계인들이 AI 안경을 끼고 다닐지도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도 함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엄청스럽게 투자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해서 얘네들의 행보가 앞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여러분 3년 전에 투자했다면 테슬라의 2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냐? 그건 모르죠. 또 모르는 일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의 방향, 그 다음에 업계 내의 경쟁력의 순위, 요즘 메타 때문에 오픈 AI가 이청이청거리고 애플이 이청이청거려요. CEO가 창업자가 아직 CEO고, 그렇다 보니까 가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의 추억들, 이게 이 회사를 어쩌면 아주 좋은 회사로 시가총액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시가총액은 1.7조 달러 정도 해요. 우리 코스피 전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최근에 올라간 비트코인 시총보단 작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배당 누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러나요?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 회사는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투자가분들이 별로 좋아 안 하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투자의 대상이죠. 주가의 변동성이 큰 거는 그 회사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지 할증 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게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잘해요. 광고 쪽에 페이스북 뭐 잘하고 있고 인스타도 잘하고 있고 더해가지고 왓츠앱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스레드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거를 서로 연결 짓는 AI 자동 광고 이런 것도 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구독자 수도 전 세계에서 한 23억 명 정도 돼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5억 명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인터넷 많이 풀어지면 아직 템 입장에서 볼 때 확산 가능한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 그 다음에 AI 쪽에 이 회사의 베팅에 대해서 나도 함께 베팅해 볼래? 그러면 일정 비중을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 좋고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423억 달러, YOY로 16% 올라갔고요. 광고 매출 거의 다 광고예요. 410억 달러, 순이익이 135억 달러예요. 와, 135억 달러면 진짜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진짜 얼핏 해도 15조? 한 분기에 15조 이익을 내요. 순이익이 그렇습니다. 근데 리얼리티 랩스 요즘 손해보고 있어요. 42억 불 손해. 요게 문제, 요게 지금 아픈 손가락이야. 요게 어떻게든지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연초에 여기 리얼리티 랩스를 이끌고 있는 부문장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올해가 내가 죽든 살든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진짜 올해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까지 뭐 안 되고 그러면 잘리겠죠. 미국은 이제 잘 못하면 잘라버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3.3%다. AI 인프라 확대하는 거. 최근에 슈퍼컴퓨팅 인프라 지금 이제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이름이 프로메테우스고 타이탄은 이제 우리 인류 신화가 제작되기 전 거인국 시절에 거기에 진짜 전지전능한 힘센 그걸 타이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이페리온 차례대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걸 다 하면 아마 15기가 정도 되지 않을까요? 15기가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UAE에 만드는 1.2기가와트짜리를 15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엄청 큰 거다 보시면 됩니다. 슈퍼컴퓨터 한 2대, 3대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1기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 연산의 총량은 이제 거기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진짜 전력, 기기 이런 쪽도 좀 좋을 것 같고 진짜 막 그렇습니다. 그쪽 동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참 새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입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의문이죠. 그죠? 거기는 또 진입 회사가 그렇게 기술의 우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회사 하나 좋은 거는요. 미국의 빅테크 치고요. PER이 높질 않아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왜 높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익의 원천이 광고 쪽이었으니까. 광고는 경기 영향을 탄다 이래서 PER을 높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가 광고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 우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 광고주의 상당수가 중국에 저가하는 테무, 알리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미국에 관세 물린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메타의 광고를 확 줄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1분기는 그런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친 분기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슈퍼 인텔리전스 최전선으로 공격적으로 하이페리온 투자하고 프로메테우스 요건 2026년에 가동 예정이라고 그래요. 최대 5기가와트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와, 이 기가면요 진짜 큰 거예요. 우리 구민들 오픈 AI하고 손정희하고 트럼프 대통령 연초에 막 우리 뭐 대박나게 크게 투자해요 했던 스타게이트가 1기가예요. 예. 그게 1기가니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이게 프로메테우스만 5기가 하이페리온도 5기가 그러면 수천억 달러인 거죠. 이거 아마 수조 달러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거죠. 이런 뉴스 보고도 엔비디아 팔고 싶을까요? 진짜? 아유, 난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케일 AI 이거 49% 인수한 거는 알렉산더 왕 데려오려고 우리 인수를 했고요. 와, 무려 143억 달러 줬어요. 우리 돈으로 한 16조, 17조 줘가지고 사람 데려오려고. 사람 데려오는데 16조. 우리 최근에 오픈 AI 연구원 데려오는데 뭐 1,300억 줬다 그러고요. 장난 아니에요. 그걸 현금으로 주면 이제 주주들한테 큰일 나네. 그 대신에 이제 스톡 옵션 주는 거죠. 스톡 옵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최근에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라는 자회사를 얼마 전에 6월 30일에 설립을 했어요. 여기서 요 팀들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초지능 AI 연구화가 와 진짜 저커버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 토탈 리콜에 나오는 세계,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세계,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세계 그런 걸 꿈꾸고 있나요? 수익 증가한다 그러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메타에 대한 얘기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인기 있다고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우리 금융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SNS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뭐 한다 그러면 못 참잖아요. 그죠? 그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투자는 남이 안 가는 뒷길에 오히려 꽃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대중주들 그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큰 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편견은 사고 컨센서스는 팔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팔고 멀쩡한데 안 좋다 그러면 홀로 외롭게 바이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도 훨씬 더 돈 버는 데 중요해요. 이거 남들 다 하는데 그게 돈 많이 벌면 세상에 다 떼부자 됐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투자는 남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뭐 거의 한 90% 투자가 돈을 잃는다 그러니까 그럼 남이 많이 가는 길이 그 90%에 거기에 합류하는 길이세요. 그분들 그 길 가시겠어요? 그래서 돈 잃으시겠어요? 그 대신에 마음은 편하겠죠, 그죠? 같은 주식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쓰담쓰담하고 서로 내피셜 돌리고 그러고 있겠죠. 대신에 계좌는요, 안 불어납니다. 안 불어납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남이 안 가는 길, 우리 그런 길 가시는 그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